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전거래일 모처럼 시장은 시원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첫 단추를 참 잘 끼워줬죠.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도 장 막판에 오르는 등 이 반도체주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전거래일 국내 증시 이 상승 기세를 오늘도 좀 이어가 줄 수 있길 바라보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결국엔 반영이 됩니다. 일본, 미국, 심지어는 중화권 증시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구경만 하던 국내 증시도 어제는 뉴욕 증시 훈풍을 반영해주며 그동안의 스토리와는 전개가 좀 달랐죠. 결국엔 금요일 기록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에 힘입어 쓴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훈풍이 삼성전자로까지 오후 2시부터 온기가 확산됐던 전거래일 한마디, 삼성전자가 쓴 반전 드라마입니다. 오전장 참 지지부진하던 삼성전자가 오후 들어 SK하이닉스와의 수익률 갭에 대한 인식이 좀 확산이 되면서 반등의 성공. 이 엔비디아 공급 문제를 두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률 갭이 좀 과도하다라는 인식 속 하이닉스를 향하던 수급이 삼성전자로 넘어오자 코스피 지수도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HLB 같은 대형주가 강세를 보인 데 힘입어 상승 마감했던 5월의 마지막 월요일장.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는 양대 지수 모두 기분 좋은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5거래일 만에 1% 넘게 반등하면서 2,700선을 회복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장중 20만 9천 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또 삼성전자는 막판에 상승 전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이틀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지만요. 선물 시장에서 5,500계약 넘게 순매수한 점이 투심을 개선시켰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주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HLB가 미국 FDA 승인 불발은 시설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해명하면서 HLB 그룹주가 급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지수는 1% 오른 847선의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은 어떤 업종이었을까요? 리튬과 유리기판, 우크라 재건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한국전기연구원이 전기차 급속 충전에도 안정적인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리튬 테마가 상승했는데요. 특히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광무가 20%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한 주 동안 60% 이상 오른 중앙첨단 소재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어제는 13% 급등했고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리기판 관련주도 강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3일 SKC 유리기판 계열사인 앱솔릭스에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소식이 계속해서 관련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SKC는 4거래일째 빨간불을 켜내며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15% 급등한 모습이었고요. 또 YC캠은 직접 개발한 반도체 웨이퍼 특수 세정 장비를 오는 6월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할 것이란 소식에 7%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한국친선협회 대표의원인 니콜라 옌코 의원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HD 현대건설기계는 10%, 1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또 삼부토건은 우크라 재건 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10%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부각됐던 섹터들 살펴봤고요. 또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맞습니다. 이날은 원전주 강세가 아주 독보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 지속성도 특징적인 하루였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도 아주 돋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전거래일 삼성전자와 함께 시장의 주인공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던 원전,
이 AI 혁명에 따른 과다한 전력 소모, 대규모 전력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커진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 소형 원자력 발전소 개발 업체 뉴스케일 파워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지난 3월이었죠. 미국 원자력 발전법이 통과가 되면서 급등한 이후로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 증가, 샘 알트먼이 초기에 투자했던 오클로의 상장 이슈 등 차세대 원전 산업에 관심을 불어일으킬 만한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해서 나와줬으니 주가가 계속 무너질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제 원전주가 제대로 각을 잡고 좋은 폼을 보여준 이유, 다음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미국 최대 SMR 설계 업체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우리 돈 50조 원 규모의 SMR 건설 프로젝트의 원자로나 증기 발생기 튜브 같은 주기기를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 물량은 무려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로 가장 처음 나왔습니다. 사실 이달 초에 있었던 뉴스케일 파워 어닝콜에서도요, 사측의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파트너십은 충분히 강조가 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CEO는 4월 창원에 위치한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에도 다녀왔고 전용 설비 공장에 감명을 받았다고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었죠. 경쟁사인 오클로나 엑스에너지 모두 아직까진 두산만큼 시제품 개발 단계까지 진행을 하지 못한 상황이니 뉴스케일 파워 입장에선 두산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두산이 타 경쟁사 대비 앞서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준 겁니다. 여기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 올 하반기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하기 위해서 함께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200메가와트 이하의 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결정이 바로 7월입니다. 운명의 7월을 앞두고 두산그룹, 대우건설을 필두로 한 주요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체코로 직접 날아가서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 사업비 30조 원에 이르는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으니 우리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요. 자, 이렇게 시장이 유독 SMR을 더 주목하는 이유는요, 바로 원전이 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 시장은 향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인데요. 맨 오른쪽 그래프 보이십니까? SMR 시장 2033년에는 724억 달러, 우리 돈 98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고요. 2043년 보십시오. 무려 2,950억 달러, 우리 돈 401조 원 규모의 시장의 파이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분기를 필두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원전 섹터를 주목해 볼 만한 요소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UAE 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을 전격 방문합니다. 세계적인 부호가 폴 투자, 보따리가 어디로 향할지 재계의 관심이 아주 집중되는 가운데 UAE는 바로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한국에 300억 달러, 우리 돈 41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죠. 그 세부적인 그림이 이번에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국과 UAE 간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인 원전과 방산 쪽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 모두 원전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부분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중립이 되기 위한 징검다리는 원전임을 주장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원전 사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국내 관련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토크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죠. 산업용 전동 액추에이트 제조업체입니다. 그만큼 제품 설계, 제작에 있어서 고도의 정밀도, 신뢰도가 요구되어서 상당한 개발비 투자가 요구되고 있고요. 이미 아랍에미리트 원전 발전소에 제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어서 우진엔텍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024년 첫 공모주로 알려진 우진엔텍,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전문 기술 제휴를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한전 사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화력발전소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분야의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ESS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추진 중인 기업이고요. 주가는 어제 21%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SMR 프로젝트에 증기 발생기, 튜브 등 주기기를 납품한다고 전해지면서 어제는 무려 16% 넘게 급등,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전기가 미래가 되고 안보가 되는 세상, 그 중심에 있는 원전의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요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고무벨트는 캐터필러와 2,776억 원 규모의 러버트랙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한편 동일 고무벨트는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현대차 그룹이 개방형 지도 데이터 플랫폼인 오버추어 맵스 파운데이션에 가입함으로써 자율주행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 초반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A프로는 임직원 자사주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약 5억 7천만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고요. 또 중앙첨단소재는 매매거래 정지 예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만약 오늘 종가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내일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인데요. 양자 암호 관련주 오늘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유기 자외선 차단 원료를 생산하는 AS텍의 주식 100만 9,500만 주가 오늘 보호예수에서 해제됩니다.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지켜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YG 엔터의 그룹이죠. 트레저가 오늘 새 싱글 킹콩을 발표하고 컴백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에스파 컴백에 SM을 비롯해 엔터주가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트레저의 컴백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워드까지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장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의 상승 지속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전자가 중요한 지지선에서 오후 들어 상승 반전했다는 점이겠죠. 다만 어제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약 7천억 원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약 6조 5천억 원 매수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가 상승의 지속성을 좀 보여줄지 여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UAE 무함마드 대통령이 될 텐데요. 오늘 오후 서울 모처에선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김동관 하나 부회장 등 재계 주요 총수들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1월에 약속했던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자금이 과연 어디를 향할지 여부에 여러분 우리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한화솔루션입니다. 이구영 대표, 최근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관세를 50% 올릴 것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이 대표는 미국 태양광 시장의 장악력을 아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오늘도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의 상승 지속성이 이어질지 여부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